1977년 7월 13일 저녁, 뉴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27분 돌연 벼락이 내리치는데요. 이 벼락은 뉴욕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 발전소에 정확히 내리꽂혔죠. 발전소의 기술자들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보수 작업에 나섰는데요. 작업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연달아 2번의 벼락이 더 내리쳤고, 이내 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송선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1977년 7월 13일 뉴욕 대정전 사태가 발생합니다. 뉴욕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지하철역과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바람에 오르내리던 이들은 전부 뒤엉켜 굴러떨어졌는데요. 소식을 전해주던 라디오나 TV도 이미 먹통이 된 지 오래였죠. 대형 경기장인 양키스 스타디움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도 수많은 관중들이 급히 빠져나가다 수십 명이 깔리고 경기장 안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도 셧다운되었는데요. 라과디아 공항과 케네디 공항의 관제탑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비행기의 이착륙이 모두 금지되었죠. 가장 심각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들, 수술이 진행 중이던 수술실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결국 많은 환자들이 그대로 죽고 말았죠.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뉴욕의 밤거리였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상점을 빛내주던 쇼윈도의 불빛들은 바닥에 유리조각으로 변했다. 음악과 공연이 흐르던 거리는 보이지 않는 범죄자들로 가득 찼고 거리 어디를 훑어도 암흑 속에서 비명소리만이 들려왔다. 모든 불빛이 사라진 뉴욕의 거리는 그야말로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암흑을 틈타 이곳저곳에서 상점의 습격이 이어졌는데요. 식료품점부터 시작해 LP샵이나 가구점 등도 타겟이 되었죠. 뉴욕 거리에 존재하는 모든 상점들이 범죄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거리에 나와 있던 많은 시민들이 폭력적인 분위기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범죄를 단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던 평범한 시민들마저 이 분위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죠. 절도뿐 아니라 방화나 폭행 등의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만 43개의 가게가 범행 대상이 되었는데요. 할렘과 브롱스에서는 대형 백화점들이 약탈당했으며 그 중에는 거센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도 있었죠. 무질서의 밤은 꼬박 하루하고도 2시간, 약 26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범죄에 물들어버린 지역은 무려 31개였으며 총 1616개의 상점이 약탈당했고 1037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브루클린의 10대 소년 한 명이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동안 캐롤 가든스 인근에서 총에 맞고 사망한 것이었죠. 정전이 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또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누가 범인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대혼란으로 경찰관 55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만 4,500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었죠. 대정전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뉴욕 최악의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찾아온 것은 1977년의 대혼란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11월 9일 미 북동부의 일부 지역들이 한꺼번에 정전됩니다. 하루가 막 저물어가던 오후 5시 27분 뉴욕 시민들은 지하철 열차 칸과 엘리베이터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들은 오갈 데 없이 거리에 갇히기도 했죠. 그러나 이날 뉴욕의 시민들은 폭동이나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되려 침착하게 행동했는데요.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전화 부스에서도 순서를 지켜 줄을 섰습니다. 아주 긴 줄이었지만 불평하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이는 없었죠. 또 도시 거리 곳곳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불을 밝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쓰레기통에 종이를 모아 태우기도 하고 뉴욕 5번가에서는 빌딩 근로자들을 위해서 촛불로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체된 지하철 객차 안에서도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 간간히 대화를 나눌 뿐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불이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거리의 사람들은 달빛에 기대어 함께 걸어다니고 필요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뉴욕시에 일어난 범죄는 5건의 약탈뿐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기준 도시 역사상 가장 낮은 범죄량이기도 했죠. 미 북동부 일대를 암흑에 몰아넣은 1965년의 정전은 순차적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기가 돌아온 후에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큰 소동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였죠.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만 유독 그 상황이 심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시의 정전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77년 미국은 베트남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은 1975년 4월에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12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휘청이고 있었는데요.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5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전쟁은 그들의 바람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던 미국의 패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이는 나라 전체에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는 거의 파탄 직전이었는데요. 국고는 비어갔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습니다. 증세가 이어지던 중 중동에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기름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말았습니다. 기름값을 비롯해 물가 또한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죠. 여러 부담으로 인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연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시민들이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점점 심화되던 중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뉴욕의 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흑은 억눌린 사람들의 불만에 방아쇠를 당기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죠. 언론사들은 저마다 뉴욕의 참상을 벌거벗은 도시 혹은 눈부신 자부심의 도시, 정전과 함께 빛을 잃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뉴욕시에 전달해준 것은 범죄도시라는 꼬리표만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7월 13일 뉴욕 대정전 42주년을 맞이한 날 다시 한번 뉴욕은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엔드 애비뉴에서 변압기 화재가 발생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도시에 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또한 대규모 정전이었으며 약간의 혼란으로 이어졌죠. 지하철이 멈추고 신호등이 꺼졌으며 고층 승강기에서는 시민들이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전광판들도 일부 작동이 중단되었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는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죠. 그러나 폭력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 혼잡한 도로 상황을 정리하였고 브로드웨이 공연을 앞두고 있던 카네기홀의 음악가와 배우들은 길거리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는 42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즐겁고 여유로운 저녁을 보냈죠. 이날의 정전은 어떤 사망자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의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잃고 또 배웠던 그들은 고통을 다시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극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바꾸었죠. 그날 뉴욕의 밤거리는 유독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